제일 중요한 것부터, 제일 기본부터, 좀 지겹겠지만 기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비트 스탬프 거래소 차트를 볼게요. 이게 옛날 거부터 차트가 있으니까 이때 옛날에 보이지도 않지만 원래 이제 비트코인 처음에 그 제네시스 블록 탄생돼서 이제 거래가 시작된 게 2009년이거든요. 어쨌든 비트 스탬프에서는 2011년도부터 거래가 됐으니까 어쨌든 2011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그러니까 1달러에서 2만 달러까지 올라간 게 첫 상승이 있었어요. 이렇게 큰 상승 이후에 누구나 아시겠지만 2017년도 말에 최고점 찍고 1년 동안 3,000달러대까지 폭락을 하고 그다음에 2019년도에 14,000까지 올라왔다가 코로나 때 같이 이때도 또 한 4,000달러대까지 붕괴를 한 이후에 지금 수직 상승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차트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엘리어트 파동 이론상 가장 첫 상승이 1파동이었고 그 다음에 2파동 조정이 있었고 그 다음에 3파동이 나오는 중이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4, 5파동이 남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의 위치를 정확히 어디로 보고 있냐면 아직까지는 3의 3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3파동이 이렇게 형성이 되는데 1, 2, 3의 3이 아직 완성 안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4, 그 다음에 5, 그 다음에 이러면 3파동이 완성될 거고 그러면 좀 제법 큰 기간으로도 제법 긴 조정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5파동 상승이라고 생각을 해서 길게 보면 시간적으로는 언제일진 모르겠으나 어쨌든 한 오래 걸리면 한 앞으로 향후 4, 5년 짧게 걸리면 한 2, 3년 정도 걸릴 것 같은데 한 6만에서 7만 달러 정도까지가 일단 1차 타겟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에 거품이 끼고 버블이 끼면 뭐 10만 달러 갈 수도 있는데 그거는 모르는 일이에요. 솔직하게. 어쨌든 무난하게 6만에서 7만 달러대까지는 장기적으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파란색 웨이브는 일단 큰 거니까 좀 지우고 이것도 지우고 현재 좀 더 포커싱해서 보면 저는 2단계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2단계이거나 아니면 이미 일단은 2단계라고 생각을 해서 얼마 전에 지금 4시간 봉으로 보게 되면 42,000달러를 찍고 그 다음에 29,000, 8,000대까지 조정이 한번 왔었죠. 이게 지금 제가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이게 3의 3파동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면 이게 3의 4파동이 나왔고 그냥 5파동 상승이 나오고 있는 중이거나 아니면 아직 4파동 조정이 끝나지 않았거나인데 이 4파동의 특징은 뭐냐면 피보나치를 찍었을 때 618 지점까지 하락하는 특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었을 때에는 이렇게 상승을 생각하고 있어서 여기까지가 지금 떨어질 수 있는 맥시멈 레벨까지 떨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혹시나 내가 이 카운팅이 틀려서 지금 이미 3파동 여기서 완성됐고 4파동 조정이 나오는 거라고 생각하면 피보나치를 3파동 시작점인 여기서부터 코로나 최저점부터 찍어야겠죠. 이러면 맥시멈 떨어질 수 있는 게 27,000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의 3이면 여길 거고 그렇지 않으면 여길 건데 일단은 이 가능성을 더 높게 보고 있어요. 첫 번째를. 그렇게 봤었을 때 가격적으로는 떨어질 수 있는 맥시멈 618 정확하게 찍으면서 강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떨어질 만큼 떨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가격적으로 충분히 조정을 거쳤으면 그럼 다음 상승 5파동이 나와야겠죠. 5파동이 나와야 되는데 5파동도 아시겠지만 큰 임펄스 파동 중에 하위 임펄스 파동이거든요. 임펄스 파동은 임펄스가 나와야 돼요. 근데 저점부터 여기가 28,000 저점이죠. 여기서부터 지금 올라오는 것까지 이렇게 올라오는 걸 보면 임펄스 파동이라고 전혀 보일 수가 없어요. 전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가장 높은 확률로 생각하고 있는 건 아직 4파동 조정이 끝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A, B, C로 4파동이 조정이 완료되고 신고가를 찍으러 가는 길이면 임펄스 5파동이니까 임펄스 파동이 나와야 되는데 누가 봐더라도 이거는 임펄스 파동이 아니에요. A, B, C였고 그래서 A가 나왔고 B가 나왔고 지금 C가 완성된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이거를 일부는 5파동이 연장돼서 5파동에 1, 2, 3, 4, 5 이렇게 1, 2, 1, 2로 보고 계신데 제가 봤을 때 그럴 가능성은 진짜 굉장히 낮아요. 이유는 세부 파동을 어디를 보더라도 임펄스 파동이 없어요. 이 구간을 보더라도 여기도 ABC고 이렇게 보더라도 ABC고 이렇게 보더라도 ABC예요. 그러니까 이미 가격적으로 조정을 줄 만큼 줬고 그 다음에 ABC로 상승을 하고 있으면 결국에는 둘 중에 하나거든요. 둘 중에 하나예요. 정확히 얘기하면 셋 중에 하나인데 어떤 게 있을 수 있냐면 일단 첫 번째에는 한 번 더 하락이 남았다는 거죠. 이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27,000대까지 하락할 수 있는데 그러면 제가 앞선 파동 카운팅을 잘못한 거거든요. 근데 저는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직까지. 그렇기 때문에 가장 가능성이 높은 건 제가 처음부터 계속 주구장창 말했던 삼각수렴 모양이거든요. 근데 삼각수렴 모양을 봤었을 때 4시간 봉을 보면 삼각수렴이라 하면 모양만
수렴 삼각형이 나와야 되는 게 아니고 제가 주구장창 얘기했지만 볼륨이 이렇게 디클라인 되는 모습이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수렴이 진행되면 될수록 거래량이 줄어야 되는데 거래량이 지금 내전모 보면 이렇게 튀었죠. 이때 뭐 앨런 머스크 빔이라고 하는데 이때 앨런 머스크가 트위터에 언급하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면서 볼륨이 터졌죠. 그래서 수렴이 아니라고 대부분 지금 보고 계실 거예요. 저도 그렇게 봤었어요. 볼륨이 튀었네? 삼각 수렴이 아닐 수 있겠네? 그럼 뭐지? 그럼 이게 과연 원투 임펄스로 오파동이 연장되는 건가? 했는데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이거는 임펄스로 볼 수가 없어요. 제 기준에.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우연히 이제 그저께쯤에 일봉을 봤거든요. 일봉을 봤는데 일봉을 보니까 수렴이 맞아요. 아직까지. 보이시죠? 일봉 볼륨으로 보면 볼륨이 줄고 있는 추세거든요. 보이시죠? 그 다음에 이 최대로 볼륨 튼 거 말고 중간 볼륨으로 치더라도 줄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봉상은 아직 수렴 이탈하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가장 첫 번째 드는 생각은 내가 이걸 고집하려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삼각 수렴을 고집하려는 게 아니고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지금 4파동 조정이 완료됐다고 보기가 힘들어요. 왜냐면 여기서 완료가 됐으면 여기 상승 파동, 임펄스 파동이 나와야 되는데 이거는 절대 임펄스 파동이 명백히 아니거든요. 그렇게 봤었을 때 남은 가능성은 추가 하락이 있거나 아니면 수렴인데 이미 가격적으로는 618을 찍어줬기 때문에 더 내려가긴 힘들다. 그렇다면 남은 건 삼각 수렴밖에 없다. 하지만 일봉상 봤었을 때 볼륨이 줄 여지가 아직 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기간을 가지고 충분히 횡보할 가능성이 있어. 이 가격대에서 충분히 횡보할 가능성이 있어요. 이렇게 되면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비트가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알트가 튄다고 했죠. 특히 업비트 알트들 많이 튄다고 했죠. 그래서 벌써 이때 좀 안착하면서 며칠 정도 업비트 알트들 많이 오른 것들 정말 많죠. 오늘은 조금 못 올랐지만 어제 그제만 하더라도 하루에 50%씩 오르는 거 정말 많았죠. 그래서 알트들 수익이 정말 좋았어요. 특히 이제 메이저 알트들 제가 뭐 에이다를 하나로 얼마때 추천드렸냐면 제가 100원대 추천드렸거든요. 100 몇십 원인지 기억 안 나는데 100원대 추천드렸는데 벌써 에이다 700원대 와 있고 그다음에 제가 많이 들고 있는 분부도 사실 제가 옛날에 방송했었을 때 목표가가 $55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전형적으로 그러니까 분부 차트를 BNB 차트를 봤었을 때 이쯤에 작년에 제가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 BNB 어떻게 될 것 같냐고 했었을 때 대표적인 발산하는 차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타겟을 작년에 $55까지는 갈 것 같다 라고 하면서 이제 분석을 여러 번 했었는데 이미 타깃가를 넘었어요. 분부도. 그래서 이제부터는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겠어요.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겠어요. 사실 여기가 목표가였는데 그래서 저도 분부도 한 2,500개 들고 있는데 이미 TP를 넘어서 너무 많이 올라서 좀 약간 감사하죠. 그리고 알트들 다 많이 올랐던 것 같아요. 최근에 네오는 조금 덜 올랐고 그 다음에 디센트럴랜드도 제가 들고 있는데 그것도 많이 올랐더라고요. 신고가 갱신해서 디센트럴랜드 한번 볼까? 하여튼 많이 올랐더라고요. 하여튼 안 오른 알트가 없어요. 제가 추천하는 알트가 특히 조금 많이 오른 경향이 있긴 한데 일반 알트들도 자발트도 진짜 많이 올랐어요. 카센터 사장이 지금 수익이 좀 달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방송 켰었을 때 왜 이쯤이었나? 정확히 가격대는 모르겠는데 이쯤이었던 것 같은데 하락장인데 왜 알트랑 선물 들고 있냐라고 저한테 뭐라고 했었을 때 그때가 제 잔고가 알트 잔고가 30만 달러대였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42만 달러대까지 왔어요. 그때 33만인가 34만인가 기억은 안 나는데 가만히 있었는데 잔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로 이거 한 4억 7천 정도 되죠. 근데 만약에 여기서 삼각수렴이 나와가지고 알트가 더 올라가면 5억을 돌파할 것 같아요. 알트 들고 있는 거. 그래서 알트는 진짜 제가 누누이 계속 이야기하지만 아직 상승장 안 끝났거든요. 확실한 건 비트가 조정이 오더라도 설령 27,000 지금 또 분위기 좋죠. 38,000이니까 사람들 또 우르르 업비트 알트 사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27,000이 돼도 상승장이 안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사실 이때 사는 것보다는 이때 이렇게 떨어졌었을 때 알트를 담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상승장이라고 생각을 하면 조정이 오면 담아야 돼요. 올라갔다고 우르르 알트 쫓아 사는 게 아니고 이걸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모든 투자가 다 똑같아요. 상승 추세에 있는데 잠깐 조정이 오면 그때 사서 더 오르면 그때 파는 거지. 이때 떨어질 때 못 사다가 우르르 올라가서 고점에 사면 물리거든요. 그러니까 꼭 그건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상승장이라고 판단을 하면 조정이 오면 그때는 매수를 들어가는 게 맞아요. 쫓아 들어가지 마시고. 아무튼 그래서 다시 비트로 넘어와서 지금은 3회 3회 4파동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봤었을 때 여전히 수렴 가능성이 남아있어요. 여전히 남아있고 이게 지금 모양만 보면 거의 고점까지 다 올라갔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삼각수렴이냐 삼각형 모양이 잘 안 나올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상관없어요.
이 삼각 수렴이 이렇게 이쁘게 한 60도 정도 또는 45도 정도 이렇게 떨어져야 되는 그런 룰 같은 게 없어요. 삼각 수렴의 정의는 고점 낮아지고 저점 올라오는데 볼륨이 줄고 있으면 삼각 수렴이에요. 4시간 봉을 볼륨이 튀긴 했지만 일봉상은 아직 여지가 남아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봤었을 때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죠. 밑으로 무조건 떨어진다고 하기엔 618을 찍어버렸기 때문에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보다는 일봉상 볼륨이 수렴할 가능성을 믿고 수렴할 가능성을 보는 게 맞고, 상승할 가능성은 임펄스는 아니에요, 확실히. 근데 만약에 제 분석이 틀려서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렇게 봤을 때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라고 보면 저는 이건 명확한 것 같아요. 뭐 4시간 봉으로 보나 시간 봉으로 보나 분봉으로 보나 여기서부터 지금 여기까지 상승한 모습이 임펄스라고는 전혀 눈 씻고 찾아볼 수가 없어요. 제 기준엔 적어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남은 가능성은 일단은 엔딩 다이고널을 보는 게 맞는데, 그것도 열려있긴 해요. 이런 식으로 열려있긴 한데 이거는 내가 틀렸을 때를 대비하기 위한 세컨 시나리오지 무조건 올라간다고 이렇게, 왜냐면 엔딩 다이고널이라는 게 임펄스 오퍼동이 다 나오고 한 번 더 연장 A, B, C 이렇게 연장돼서 또 조정하고 또 이렇게 가서 결국엔 5번,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채우고 떨어지는 패턴이거든요. 그래서 고점을 올리면 이거밖에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거는 메이저 시나리오는 아니에요. 어쨌든 저는 그렇게 가닥을 잡았고, 그래서 여기 올라왔었을 때 고점 대비 거의 다 올라왔다. 그 다음에 시간봉 보시면 여기에 하락 다이버런스가 있거든요. 가격은 올랐는데 RSI는 올라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여기가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했고, 조금 더 쪼개서 15분봉을 보시면 가격이 여기서부터 주르륵 올라가는데 RSI는 주르륵 빠지죠. 그래서 여기서 고점을 찍지 못하고 떨어지면 그러면 단기간 하락할 수 있고, 단기간 하락하게 되면 시간봉도 하락하면서 1시간봉에서도 하락 다이버런스가 나오겠구나, 그러면 숏에 들어가야겠구나 라는 판단에 내 숏 평당 얼마지? 잠깐만요. 요새 반엔 렉이 왜 이렇게 심하죠 여러분? 4660에 숏에 들어갔어요. 4660에. 그래서 아직까지는 많이 하락하진 않았지만 살짝 하락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4660 숏 쯤 들어갔네요. 그래서 여기 숏에 들어갔어요. 여기 숏에 들어갔고 지금 홀딩하고 있고, 더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은 만약에 이게 제 분석이 틀려서 상승 쪽으로 가닥이 잡힌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최소는 여기까지는 빠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가 매물대가 있죠. 그러니까 고점 여기 찍기 전에 매물대 쌓아놨던 데라 최소는 여기까지는 빠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숏에 들어간 거고, 그 다음에 2차 TP는 당연히 최하단이겠죠. 이쯤. 근데 한 번에 폭락하는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빠지더라도 ABC로 이렇게 빠졌다가 또 ABC로 반등 왔다가 ABC로 또 빠졌다가 또 반등 왔다가 또 빠졌다가 이러면 이렇게 삼각수렴이 그려지겠죠.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 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쨌든 적어도 여기까지 오면 한 반 정도 익절이 들어갈 것 같고, 그렇지 않고 제가 만약에 그 전에 익절이 나간다라고 하면 아마 이 가격보다 다시 위로 올라오게 되면 최소한 1대1 익스텐션 잡으면 이 정도 되거든요. 거의 전고 위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면 전고를 뚫고 올라가 버리면 이전 최고점이죠. 42,000달러를 뚫을 가능성도 아예 안 보면 안 되기 때문에 이쯤 절반 익절을 날려놓을 거예요. 역지정을 여기 걸고 여기 숏은 여기 절반 익절하고 여기 본절할 거예요. 이러면 어쨌든 익절이겠죠. 무조건 익절이요. 물론 수익이 많이 줄겠죠. 이러면 한 4,000달러에서 한 3,000달러밖에 못 볼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어쨌든 익절이에요. 그렇게 대응할 것 같고,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이 가격 위로 안 올라가 줬으면 좋겠어요. 이 가격 위로. 근데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오늘 분석을 머릿속으로는 대충 그려놨는데 방송을 어떻게 설명할지 그걸 좀 디테일하게 생각을 안 하고 방송을 좀 켜버려가지고 조금 설명이 좀 매끄럽지 못한 점이 있는데, 조금 정리해서 말씀 다시 한번 드리면, 일단 일봉상 볼륨은 아직 디클라인 추세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삼각수렴을 여전히 생각을 하고 있다. 삼각수렴을 생각하는 이유는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모습이 임펄스가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그렇다고 ABC로 올라갔다고 생각하면 다시 ABC로 떨어질 수 있겠지만 C로 떨어지는 건 이미 618을 찍었기 때문에 이 지점보다 내려가는 것도 좀 힘들 거라고 본다라고 하면 상승 임펄스도 없고 떨어질 수도 없다. 그러니까 올라갈 수도 없고 떨어질 수도 없다라고 하면 횡보로 조정을 마무리 짓고 올라간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생각해서 삼각수렴을 가장 높게 보고 있고, 삼각수렴이 나오려고 했었을 때 하락 다이버런스가 걸릴 수 있는 마지노선, 그러니까 하락 추세로 전환될 수 있는 마지노선이 1시간 봉으로 보았을 때 이 하락 다이버런스밖에 없기 때문에 이걸 믿고 숏에 들어갔고, 여기부터 올라가면 즉시 손절 칠 생각으로 숏에 들어갔다는 거고, 그리고 근데 제가 만약에 익절을 하게 되면 1차 목표는 여기, 그다음 2차 목표는 삼각수렴, 그러니까 A, B, C, C 웨이브 완성되면 여기서 들어갈 것 같고, 그 다음에 혹시 제가 틀려서
제 분석이 틀린다라고 하면 여기서 반 익절할 거고 여기서 반 먼저 하게 되면 그래도 분석이 틀려도 익절로 아마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대응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근데 지금이 거의 정고 부근이기 때문에 한 번 더 만약에 이 4만 이때 900인가요? 이걸 넘기면 여기가 4만 1,900이거든요. 1,000달러밖에 그러니까 3%밖에 없어요. 최고점 갱신까지 2% 2.5%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사이에 꼈다가 도로 폭락할 일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 올라가면 다이버스 생길 게 없거든요. 보통은 이렇게 크게 추세 전환될 때는 하락 다이버스를 주고 추세가 전환되기 때문에 올라가면 롱관점 숏관점은 적어도 버려야 될 것 같아요. 이 구간 그러니까 제가 올라오면 여기서 1타 익절하고 여기서 본절할 거고 건망할 거예요. 여기서 추가 숏은 절대 안 칠 거예요. 전거 못 뚫겠지? 라는 생각으로 추가 숏은 안 칠 겁니다. 이게 진짜 마지노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전달 드릴 분석이 뭐가 있을까? 아무튼 비트는 이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고 제일 중요한 건 여기서 좀 안 올라와줬으면 좋겠어요. 여기 올라오면 제 분석이 틀릴 가능성이 조금 많이 높아지는 자리거든요. 여기 위로 올라오면. 그래서 웬만하면 여기 이상으로 안 올라와줬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여기 올라오면 어차피 저는 여기서 반절 익절할 거고 여기서 반절 본절할 거기 때문에 그러면 수익도 거의 없을 테고 분석이 틀려버린 게 되겠죠. 그래서 저 가격 이 가격이 안 올라와서 요 가격이구나. 요 가격 39,700인데 이 이상 안 올라와 줬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은.